옥수수는 여전히 그들의 주식입니다. 옥수수는 이곳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15세기에 유럽으로, 16세기에는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라라무리족은 옥수수를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1980년대 미국 국립보건성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이곳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은 옥수수입니다. 이들이 옥수수를 어떻게 먹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우선 불을 피우고 항아리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달궈진 항아리에 옥수수 알곡을 넣고 달달달 볶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래를 넣고 함께 볶는다는 것이죠. 볶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옥수수 알이 하나둘 팝콘처럼 터져 나올 쯤 구워진 옥수수 알갱이를 끄집어냅니다. 모래는 나오지 않게 알갱이만 꺼냅니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를 돌 위에 올려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옥수수는 곧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옥수수를 갈아낸 맷돌 위에 이번엔 까맣고 작은 알갱이를 올려놓습니다. 씨앗 같기도 하고 깨 같기도 한데 이것 무엇일까요? 어쨌거나 한쪽 바구니에는 흰 옥수수 가루, 또 한쪽에는 까만 가루가 쌓입니다. 드디어 라라무리족이 옥수수를 먹는 시간. 그들은 물바가지에 옥수수 가루를 넣고 방금 전 맷돌에서 갈아낸 까만 가루를 함께 섞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식 피놀레입니다. 볶은 옥수수 가루를 넣었으니 미숫가루 마실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피놀레 한 바가지로 식사를 마칩니다. No, pues ya tengo, ahorita tengo 30 años, pero ya así, ya tiene más, yo creo que comieron más esta antes. 라라무리족의 여인이 먼 길 찾아간 손님에게도 피놀레를 권합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꼭 씹는 느낌은 쌀 씹는 느낌인데 뭐 설탕이나 조미료 같은 게 아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라라무리족은 옥수수와 함께 먹은 것이 치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옥수수와 치아를 함께 먹는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모렐로스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아. 신기하게도 그 잎은 우리의 들깻잎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곡물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성분이 다릅니다. 전체 영양소 중 오메가3의 비율이 25%, 오메가6와의 비율은 1:3,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Aproximadamente. Si la chía tiene muchísimo, bueno, tiene mucha concentración de ácido 3 omega. A diferencia de otros cultivos o otras fuentes, la chía es la única planta que se cultiva en ambientes terrestres con alto contenido de este aceite, del 3 omega.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라라무리족은 울트라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배출했을 정도로 잘 달리는 부족입니다. 이런 달리기 경주는 마을 대항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라라히빨이라고 하는 공놀이를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을 차면서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밤새워 달립니다. 한 번 달리면 보통 100km, 극기 훈련처럼 보이는 이 달리기가 그들의 놀이입니다. 아, 이렇게 바위에 걸터 앉아 쉬기도 하는군요. 그런데 뭘 꺼내는 것일까요? 각자 허리춤에 차고 온 보자기를 푸는데 자세히 보니 치아입니다.
라라 무리족은 마치 에너지를 보충하듯 치아를 먹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치아는 아즈텍 전령들이 먹었던 전투 식량이라고 합니다. 치아에 들어있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듯 합니다. 라라 무리족은 옥수수에서 오메가6를, 치아에서 오메가3를 섭취함으로써 지방산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치아는 옥수수 주산지인 안데스에 주어진 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마다 신의 선물이 하나씩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프랑스 로리앙의 한 농장. 이 농장에서는 소 사료에 몇 가지 새로운 성분을 추가했습니다. Du lin et du colza. 기존의 사료에 아마와 유채가루를 덧뿌려 줍니다. 아마는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은 작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옥수수 사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는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들도 아마씨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씨를 먹이면 소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로리앙 목장에서는 사료를 자급하기 위해 아마를 직접 재배합니다. 아마는 유럽에서 섬유를 만드는 데 쓰이던 식물입니다. 섬유를 뽑고 나면 씨가 남는데 이 씨앗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요. 안데스의 치아처럼 유럽의 아마도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립니다. Ici, dans l'ouest de la France, il y avait 1 million d'hectares de lin il y a un peu plus d'un siècle. 1 million, c'est beaucoup. Et qui était utilisé pour le textile. Et la graine était gardée. Et la graine était cuite et donnée au bétail. Donc il y avait une tradition pour tout ça. Et d'abord le textile, le lin pour le textile a baissé à cause de la concurrence du coton qui arrivait des États-Unis. Mais les gens ont continué à garder la graine en disant c'est intéressant, les animaux sont en bonne santé. Ils ne savaient pas ce que c'était que les oméga 3, mais ils savaient que quand les animaux mangeaient du lin, ils étaient en bonne santé. 박병성 교수도 실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방의 비율 자체가 낮은 풀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곡물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아마씨와 들깨, 유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박 교수는 최종적으로 아마와 들깨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배합 사료에 오메가3 씨앗이 추가된 새로운 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료가 풀을 구할 수 없는 축산 농가의 문제와 현대인의 지방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병성 교수의 사료 실험은 강원도 홍천의 한 축산 농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실험 대상은 한우 10마리, 이 중 5마리에게는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다른 5마리에게는 일반 배합 사료를 먹입니다. 그런데 소들이 강화 사료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먹습니다. 소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는 씨앗도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료에는 옥수수 35%, 오메가3 씨앗 8%, 그리고 밀기울 등 섬유질과 대두박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사료에 비해 옥수수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대조군 5마리는 일반 사료를 먹습니다. 물론 평상시대로 볏짚도 같이 먹입니다. 농가 입장으로는 뭐 이제 그렇게 먹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농가로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한우를 대상으로 한 사료 실험. 옥수수가 싹을 틔울 때 시작한 실험은 그 잎이 무성해지는 한여름까지 계속됐습니다. 3개월간 오메가3 강화 사료를 먹인 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잘 먹었어요. 좋더라고요, 사료가. 그래서 잘 먹어가지고 어쨌든 농가로 봤을 땐 잘 먹고 또
또 고기가 끝에 가서 고기까지